1936년 베를린, 히틀러가 전 세계에 증명하려 했습니다. 아리아 민족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그런데 한 흑인 청년이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히틀러의 망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장 크게 외면한 건 히틀러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제시 오웬스 이야기입니다. 1936년 독일을 상상해보세요. 히틀러가 집권한 지 3년째입니다. 거리마다 나치 깃발이 펄럭이고 아리아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이 학교 교과서까지 파고들던 시절이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에게 꿈의 무대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독일인과 백인의 우월함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선전영화팀까지 동원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독일의 영광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한 청년이 베를린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 모카밭을 전전하던 소작농의 아들, 원래 이름은 제임스 클리블랜드 오웬스인데 어릴 때 선생님이 이니셜 JC를 제시로 잘못 알아들은 뒤로 평생 제시 오웬스로 불렸습니다. 이미 미국 최고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1년 전 빅텐 선수권 대회에서 45분 동안 세계 기록 3개를 세우고 1개를 타이로 묶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하루에 이런 기록을 남긴 선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미국도 녹록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시절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같은 버스도 같은 식당도 쓸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다니면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식당도 따로 가야 했습니다. 밖에서 방을 빌려 살면서 구두 닦기와 식품 배달을 하며 학비를 댔습니다. 피부색만으로 2등 시민 취급을 받던 나라를 대표해서 그는 히틀러의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1936년 8월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히틀러는 귀빈석에 앉아 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의 독일 선수들이 금메달을 휩쓸기를 기다리며 100m 결승, 총성이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테이프를 끄는 건 오웬스였습니다. 히틀러의 표정이 굳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틀 후 넓이 뛰기, 여기서 예상 밖의 일이 생깁니다. 오웬스는 예선에서 2번이나 반칙을 범해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가 예선에서 탈락할 판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독일 선수 루츠 롱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나라 선수가 경쟁 상대인 흑인 미국 선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도움닫기 시작, 위치를 조금 뒤로 바꿔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오웬스는 그 조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승에서는 오웬스가 이겼습니다. 루츠 롱을 제치고. 롱은 곧장 오웬스에게 달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히틀러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경기장을 걸었습니다. 흑인 미국 선수와 백인 독일 선수가 나란히. 오웬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메달을 전부 녹여도 그것이 루츠 롱과의 우정을 도금할 만큼은 되지 않을 겁니다. 200m도 금메달, 400m 계주도 금메달. 당시 한 올림픽에서 육상 4관왕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선전 영화를 찍던 감독은 당황했습니다. 아리아 민족의 우월함을 담으려던 영화에 흑인 선수의 경이로운 장면들이 자꾸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웃기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홍보 영상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흑인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오웬스를 무시했다는 이야기.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경기 첫날 히틀러는 오웬스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오웬스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히틀러는 나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오웬스를 외면한 건 누구였을까요? 금메달 4개를 들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항구에 배가 닿던 그날 수천 명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신문 한 면에 그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날 저녁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성대한 귀국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음악,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연회장. 그런데 오웬스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금메달 4개를 목에 걸고 히틀러의 코앞에서 역사를 만든 사람이 자신의 환영 파티에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백인 선수들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오웬스에게는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초대장도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의 백인 유권자를 잃을까봐 오웬스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후 오웬스는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무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전보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적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오웬스의 인생은 그 후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웅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살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탁소를 차렸다가 망했습니다. 주유소도 해봤습니다. 마른 세탁업도 해봤습니다. 모두 잘 안 됐습니다. 한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말과 달리기 경주를 하는 쇼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가 서커스 같은 공연으로 생계를 유지한 겁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스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웬스를 인도로 보냈습니다. 외교 홍보대사로 세계에 미국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작 미국에서는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을 외국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쓴 겁니다. 공식적으로 국가의 영웅으로 인정받은 건 올림픽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4년 후 오웬스는 6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건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그가 떠난 뒤였습니다. 루츠 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습니다. 1943년 히틀러의 전쟁에 끌려가 이탈리아 전선에서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오웬스는 롱의 아들 카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그 우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두 가문의 우정은 그 후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열심히 했는데 인정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잘해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기분. 승진 발표 날 내 이름이 빠졌을 때, 혼자 다 해낸 프로젝트인데 칭찬은 팀장이 받을 때, 좋은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오웬스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느낀 그 감각, 우리 일상에도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필요할 때는 써먹으면서 내 자리는 없는 것. 오웬스가 외교 홍보대사로 쓰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제시 오웬스를 1936년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히틀러를 망상을 가진 독재자로, 루스벨트를 오웬스를 외면한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인정은 늦게 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인 것은 결국 남습니다. 그리고 외면한 사람은 결국 그 외면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웬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트로피는 녹슬어도 진짜 우정과 진짜 노력은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금메달 4개, 말과의 달리기 쇼, 서비스 엘리베이터, 40년의 기다림.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정받지 못한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